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여야 간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차례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당으로 갑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 그 사전에 논란이 크게 됐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을 한 이유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잘하신 것처럼 지금 과학기술의 발달로 지금 방송통신 분야가 굉장히 좀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는 방송통신이 뭐 완전히 분리됐지만 지금은 융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통합 미디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있던 문제도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좀 급박한 문제이고 네. 또 공영방송에 대한 어떤 불공정, 방만 어떤 경영에 대한 어떤 것도 잘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관과 좀 소신도 있으면서도 특히 좀 이 분야에 경험이 많은 어떤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실에서는 이동관 특보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좀 내린 것 같습니다. 이동관 그 지명자가 일성으로 가짜 뉴스 바로잡기 그리고 공정한 방송 생태계 복원을 꼽았는데 네. 여기서 공정한 방송 생태계가 뭘 뜻하는 걸까요? 글쎄요, 뭐 제가 뭐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긴 쉽지는 않지만 일단 그 가짜 뉴스가 정말 너무 많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그 많은 국민들을 좀 불안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측면에서 공영 방송의 좀 역할이 좀 중요한데 사실 지금 공영 방송들이 보면 노조가 사실 완전히 지금 장악해 있다. 민주노총 출신 노조 위원장들이 방송 사장을 하고 있고 또 방송사의 주요 간부를 하고 있는 지금 사실입니다. 좀 이런 것들은 공영 방송으로서의 어떤 진정한 가치와 목적을 실현하는데도 상당히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어쨌든 그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한 어떤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영 방송을 구축해야 된다. 이런 어떤 강한 좀 소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영방송의 공정성 강화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까? 네. 자, 근데 그 이동관 후보자가 또 어떤 말도 했냐면 대한민국에도 BBC, NHK 같은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인정받는 공영방송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네네. 이게 지금 한쪽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일공양 다민영 체제로 가겠다라는 선언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요. 네. 그 방식의 그 문제에서는 뭐 앞으로 방통위원장이 여야를 더 여와 함께 특히 또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그 어제 오늘의 어떤 이야기가 아닌데 네. 사실은 역대 정권에서도 문제의식은 있었지만 어떤 아직 가져올 어떤 파장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잘 시도는 하지 못했죠. 그런데 지금 이 방송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문재인 정권 때도 이제 조건부 허가라는 좀 비정상적으로 계속해서 조금 허가가 좀 이루어졌고 이 방송이라는 게 KBS ETV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네네네네. 뭐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음흠.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지는 정말 많은 전문가들과 여야 특히 방통위원장으로서는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이제 중요한 어쩌면 그 지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이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어서 KBS ETV 민영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뜻으로 좀 어느 정도 해석 가능한 발언이시거든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논의했던 어떤 사항들이 있는 것이죠. 지금 그래요? 확정된 것만 하더라도 이제 YTN 이제 민영화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했던 문제라든지 그렇죠. 또 지금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가 확정됐지만 또 방식은 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네. 그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했던 문제와 더불어서 KBS ETV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권 때도 계속해서 조건부 허가로 지금 계속 해왔는데 네. 이런 상황을 어떻게 계속해서 끌고 갈 것인지 계속적으로 조건부 허가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건 좀 비정상적인 것 같고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많이 좀 해봐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MBC 민영화까지도 검토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그 문제는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네. MBC 같은 경우는 지금 방문진과 MBC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옛날부터 좀 말이 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는 방문진과 MBC의 어떤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부터 고민을 해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참고로 지난주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TBS 교통방송 있죠. TBS 네. 같은 데 민영화를 거론했더라고요. 한 토론회에서. 이렇게 놓고 네, 보면 모든 방향성은 지금 민영화로 가고 있거든요. 네. 이게 채널이 전부 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동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의 두 축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네. 아들 학폭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지금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성격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이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는 좀 걱정이 많았죠. 특히 학폭위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네. 사건도 있었고 해서 네. 걱정이 많았는데 이게 이동관 특보에 있던 해명이라든지 등등을 봐서는 이게 일반적인 학폭하고는 완전히 차원 다른 문제다. 자살시키는 학폭으로 인해서 피해 당사자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평생 고통을 안고 가는데 오히려 이동관 특보하고 있던 자녀하고 학폭으로 피해자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도 이미 파일을 했고 그때 당시에도 담임 선생님은 물론이고 본인들도 이동관 특보의 아들이 전학 가는 걸 반대했다. 이런 어떤 이야기 실질적으로 그 피해자라는 분들이 또 최근에 또 언론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도 밝혔죠. 그렇기 때문에 이동관 특보 자녀이던 학폭 논란은 전 학폭이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동관 특보 그러니까 후보자가 김승유 하나고 이사장한테 전화 건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이동관 후보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차원의 전화였다고 했지만 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김승유 이사장은 이사장이 사실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네. 그게 아니라 시험 보고 전학 갈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이었다. 네. 좀 이런 어떤 발언을 이미 내놨거든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 지점은 이동관 특보도 인정을 했죠. 개인적으로 하나고 이사장과 좀 친분이 있어서 좀 사실관계를 좀 파악을 하면서 또 특히 이제 전학 시기에 대해서 본인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전학을 시기를 학기가 끝나서 좀 하기를 원했지만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학기 중에 5월 달에 이제 전학을 갔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전학한 것은 사실이고 또 그러한 어떤 말도 이동관 특보 본인도 인정은 했지만 사실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이제 아무도 없다. 이렇게 좀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논란의 축은 이동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있으면서 이른바 방송 장악, 방송 탄압에 앞장선 전력이 있지 않느냐라고는 어떤 이 문제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그 지점은 다분히 이동관 특보에 대한 민주당과 일부에서 제기하는 좀 정치적인 좀 공세라고 봅니다. 이동관 홍보수석 시절에 그런 어떤 이야기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행된 게 있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볼 때는 구체적으로 실행된 게 하나도 지금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만약에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것처럼 KBS 고대영 사장이라든지 MBC 김장김 사장을 내쫓는 거라든지 또 TV조선 종편 재승인을 편법 불공정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어떤 사태가 일어났느냐 전혀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히 그런 어떤 기존의 어떤 의혹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저는 잠깐 정치의 공상합니다. 요 지점에 좀 추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문제는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됐고 이른바 국정원 블랙리스트니 뭐니 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됐고 수사 과정에서 당시 홍보 수사실 요청으로 국정원이 여러 건의 문건을 작성했던 사실도 확인이 됐고 네. 그거에 대해서 처벌도 이루어졌어요. 네. 실행이 됐다라는 것도 확정이 됐습니다. 다만 이동관 당시 홍보수석은 공소시효 만료 때문에 처벌을 못한다 이렇게 결론이 났던 거 아닙니까? 예, 그 지점에 대해서는 이동관 특보 본인이
지금 뭐 민주당에 제기한 어떤 그런 문건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강하게 지금 부인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그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동관 특보가 해명해야 될 문제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아직 결정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보이콧 이야기가 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청문회 보이콧. 만약에 민주당이 이런 결정을 내린다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은 뭐 끝까지 좀 민주당을 좀 설득하면서 이제 청문회를 뭐 같이 하자고 이제 할 텐데 네. 만약에 민주당이 정말 그 청문회 보이콧을 결정한다면 네. 저는 이동관 특보에 대한 한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됩니다. 한 방이 없어서 결국은 보이콧하는 거다. 만약에 청문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민주당도 참여를 하고요. 그런데 네.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은 임명동의까지 표결까지 이루어지는 대상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냥 그 청문회고 예를 들어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 지나면 임명장 줄 수 있는 대상인 거 맞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홍석준 의원이었고요.